자, 이제 뭐 집행유예 이런 것도 있는데요. 해보면 전과자가 두 번째가 되는 거죠. 이제 이게 금고 이상, 그러니까 금고 징역, 감옥에 가는 거. 근데 금고 이상 집행유예를 받아요. 집행유예 선고받는 거예요. 선고가 뭐냐면 판사가 망치로 때리는 거. 꽝꽝꽝, 꽝꽝꽝. 집행유예 선고, 꽝꽝꽝 이렇게 선고를 하면 그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유예기간 동안 일단 집행유예, 감옥에 안 가는 거. 우리가 배우는 집행유예는 감옥에 안 가는 거다. 뭐예요? 아까 집행 종료, 집행 면제는 감옥에서 살다가 나온 거잖아요. 감옥에 갔다고. 집행유예는 감옥에 안 가는 거. 이렇게 하죠, 판사가. 예를 들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집행유예는 5년 기간 내에서 골라서 판사가 임의로 붙여줘요. 주로 2년 아니면 3년이 붙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이렇게 판사가 선고한 거예요. 이제 원래대로 하면 징역 1년 선고니까 감옥에 1년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처음 범했대요. 초범 아니면 반성 많이 하고 있대요. 판사가 집행유예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행유예 붙여서 선고하면 2년이니까 집행유예 기간 2년 동안 감옥에 안 가요. 감옥에 안 가는 거예요. 이제 집행유예 2년 무사히 마쳤대요. 종료가 됐어요. 종료가 되면 그 다음에 감옥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집행유예 감옥에 안 가는 거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도 안 가고 종료가 돼도 안 가고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배우는 거는 감옥에 안 가요. 감옥에 갈 수는 있어요. 언제 가는 거냐면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뭔가 사고 치면은 요거 취소하고 1년 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집행유예 기간 동안 몸만 잘 사리고 있으면 감옥에 안 가요. 그냥 뭔가 사고 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동안도 감옥에 안 가고 종료가 돼도 감옥에 안 가고. 또 이제 종료가 되면요, 그냥 종료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종료가 됐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이 전과 기록도 다 없애줘. 종료가 되면. 그럼 뭐가 된 거예요 또? 이 기록이 다 없어졌는데? 조사에도 안 나오게? 일반인 낸 거예요 또. 그래서 즉시 벗어나게 되죠. 우리 일반 사면으로 나올 때 그 전과 기록들 다 없애주잖아요. 싹 다 지워주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면도 즉시, 집행유예도 종료가 되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다. 꽝꽝꽝. 판사가 선고한 이 기록을 다 없애줘요. 그러니까 즉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유예기간 2년, 요 유예기간 동안은 감옥에는 안 갔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다. 이 선고한 기록이 남아있게 돼요. 선고한 기록이 있게 돼. 종료가 되면 지워주는 거니까. 그래서 요 유예기간 동안은 이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이게 전과 기록 아니에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거, 판사가 선고한 그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전과자가 되고 그 유예기간 동안만 결격사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종료되면 즉시 벗어나고. 자, 이것도 결격 기간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보세요. 주어진 날짜, 선고 날짜예요. 그걸 쓰세요. 2017년 1월 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다. 그럼 앞에 있는 징역 1년 여기다가 더하는 거 맞아요? 더하면 절대로 안 되죠. 감옥에 안 갔잖아. 앞에 있는 징역 1년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우리가 배우는 집행유예는 앞에 있는 징역 1년 이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감옥에 안 갔으니까. 그럼 뭐만? 집행유예 기간 2년이니까 2년만 더하면 된다고요. 앞에 있는 건 의미가 없고 함정, 낚이면 안 되고. 2년 더 했대요? 2년 끝나면 이제 또 3년 또 더하는 거 맞아요? 아니죠, X. 집행유예 기간만 더하면 된다고요. 2년만. 3년이면 3년도 하고 5년이면 5년도 하고 2년이면 2년만 더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2019년 1월 1일 요때부터 중기업에 종사할 수 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별거 아닌데 앞에 요 1년 요거 더 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아. 낚이면 안 돼요.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요거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A, B가 있어요. A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판사가 이렇게 선고했대요. A에게는
B는 징역 6월이었어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이렇게 선고했어요. A와 B 결격기간, 중기업에 종사 못하는 기간, 결격기간이 동일하다. OX. 오, 맞다. 왜? 앞에 있는 거 징역 1년, 징역 6월은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는 똑같잖아. 이게 징역 1년이건 징역 6월이건 감옥에 안 갔잖아요. 의미가 없다고. 낚이면 안 된다고.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사유. 근데 또 이제 얘랑 비교해서 뭐가 나오냐면 시험에 또 선고유예가 나오고, 이건 정말 무진장 나와요. 선고유예. 이건 뭘까요? 선고조차 하지 않은 거야. 꽝꽝꽝, 이게 선고잖아요. 판사가 꽝꽝꽝 이걸 안 했어요. 그 선고하려고 봤다가 그냥 망치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냥. 너무 불쌍하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판사가 훈방 조치한 거예요. 그냥 집에 가세요. 그렇게. 불쌍하니까. 선고조차 안 했다고요. 집행유예는 선고를 했다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다. 꽝꽝꽝. 그러니까 그 기록이 남아있는데, 선고유예는 선고를 안 했으니까 아예 그 기록이 없어요. 선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전과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그러니까 집행유예인지 선고유예인지 잘 보셔야 돼요. 엄청나게 나오니까. 집행유예만 집행유예 기간 동안 결격사유. 선고유예는 아무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또. 이런 것들. 그 다음 벌금이 있죠. 이제 벌금. 벌금은 법이 중요해요. 2법 공인중개사법. 2법이 공인중개사법이다. 그러니까 중개사고 치는 거예요. 2법 위반 300만 원 이상, 액수도 중요해. 이상 벌금 선고받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라고 그랬어요. 받으면 3년간 결격사유다. 이렇게 되죠. 2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 플러스 3년. 뭔가 더 할 때는 다 플러스 3년이잖아요. 그리고 벌금만 법이 중요해요. 약한 거라서 감옥에 안 가는 거. 아까 금고, 징역, 감옥 가는 거 법이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형법 위반 징역 선고 받았대요. 결격 사유예요. 이미 감옥에 갔잖아요. 형법 위반 금고 선고래요. 결격 사유예요. 감옥에 갔다고. 법이 안 중요해요. 예, 집행유예. 형법 위반 집행유예래요. 결격 사유. 얘도 법이 안 중요해요. 법이 중요하면 제가 법을 써놨을 거 아니에요. 금고, 징역, 집행유예. 이 세 가지는 법이 안 중요해요. 이 법이건 다른 법이건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결격 사유. 벌금만 2법 위반 벌금 선고. 형법 위반 벌금 선고래요. 결격 사유 아니에요. 뭐 도로교통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이상한 법들 막 엄청나게 나와. 상관이 없어요. 꼭 2법 공인중개사법 위반 벌금 선고만. 왜 그러냐면 벌금이 제일 약한 거예요. 집행유예보다 벌금이 더 가벼운 거예요. 약한 거예요. 이게 더 무겁대요. 중형 무겁다고. 집행유예가. 생각해보세요. 집행유예 받을래? 너 벌금 낼래? 하면 뭐가 나아 보여요? 집행유예가 더 나아 보지 않아요? 벌금은 무조건 돈 내야 되는데 돈이 어디냐고. 우리가. 벌금은 돈 안 낼 수 없어요. 돈 안 내면 노역장 유치, 노가다 떼어서 다 갚아야 돼. 되게 힘들어 그거. 벌금 안 낼 수 없다고. 얘는 나름대로 괜찮지 않나요? 감옥에 안 가잖아요. 안 가고 잘 버티면 집행유예 종료되면 기록도 다 없애지고 돈 내는 것도 아니고 괜찮잖아 이게.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러면 다 집행유예 골라요. 집행유예. 더 좋아 보이잖아 집행유예. 감옥도 안 가고 돈도 안 내고 잘 버티면 기록도 다 없어지는데 괜찮잖아. 근데도 그게 더 무거운 형이라고요. 집행유예가 벌금보다 더 위에 있는 무거운 형이야. 집행유예가. 왜 그러냐면 얘는 감옥 갈 확률이 있잖아요. 감옥 갈 확률이 단 1만 있어도 그게 더 무거운 형이에요. 이 벌금은 감옥에 안 가잖아요. 감옥에는. 근데 얘는 감옥 안 갔지만 갈 확률이 있잖아.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뭔가 사고 치면은 취소되고 1년 살로 들어가잖아요. 감옥 갈 확률이 있으니까 이게 더 무겁다는 거예요. 감옥은 경험 삼아 한번 갔다 와야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감옥인데 겨울에 간다 그러면 더 좀 그렇지. 추울 거 아니야. 감옥이잖아요. 그래서 감옥 갈 확률이 1만 있어도 그게 더 무겁다. 이건 법이 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더 무거운 형이라고. 벌금이 제일 약한 거라서 이것만 2법. 그리고 300만 원 이상. 299만 원. 결격 사유 아니에요. 300만 원.
이건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중개업 하시다가 혹시라도 중개사고 치시면은 웬만하면 우리 벌금이거든요. 웬만하면은. 그럼 이제 판사가 벌금 선고할 것 같으면 가서 말씀드려 봐야지. 300만 원은 안 된다고. 한 299만 원까지만 좀 해달라고. 만 원만 까달라고. 그렇게. 만 원 차이로 큰 차이가 있잖아요. 이 법 위반 300만 원, 이 법 위반 299만 원. 아주 큰 차이가 있잖아. 만 원 차이지만 그게 큰 차이가 있다고요. 300만 원은 결격 사유. 3년간 일을 못 해요. 3년간. 근데 299만 원은 그냥 벌금만 내고 일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한테 말씀드려 봐야지 한번. 먹힐지도 모르니까. 혹시라도. 아님 말고. 어쨌든 충분히 먹힐 수 있죠. 충분히. 왜냐면 벌금 내야 되는데 일을 해야 돈을 내지. 만 원 차이인데. 어쨌든 그래서 벌금만 법이랑 액수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또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제. 별거 다 나와 우리.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문제가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나올 때가 됐어. 올해 나올 것 같았는데도 안 나왔어요. 이제 한 번만 나오면 되는데 어렵지 않은데 어렵다는 이유로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합범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생소하니까 안 나오는 거죠. 경합범이 뭐냐면 얘는 진짜 나쁜 놈이에요. 여러 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거예요. 여러 가지 범죄를. 보통 중개사고 치면은 형법상 뭐 사기죄 그런 것도 같이 껴있어요. 보통 다 그렇게. 여러 가지 범죄를. 경합범에 대해서 벌금 선고할 때 벌금은 분리선고하래요. 분리선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요. A, B. A, 형법이랑 공인중개사법 두 가지를 동시 위반했대요. A. 판사가 이렇게 선고했대. 형법은 300만 원이야. 공인중개사법 200만 원이야. 그럼 얘는 총액 500만 원 내야 돼요. 벌금을. 근데 결격사유는 아니다. 왜 그러죠? 왜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500만 원 벌금 내는데 공인중개사법은 200밖에 안 되잖아. 이렇게 분리선고를 해줘야 이 법 위반 얼마인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 분리선고하래요. 얘는 총액 500이지만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근데 B는 똑같이 형법, 공인중개사법인데 형법이 200, 공인중개사법이 300 이렇게 선고받았대요. 둘 다 똑같이 총액은 500만 원 벌금을 내야 돼요. 근데 B는 결격 사유, 공인중개사법이 300이잖아. 이렇게 벌금에 대해서 경합법은 어떻게 해라? 분리선고 하이한다. 판사가 꼭 그렇게 해야 된대요. 의무규정이에요. 그래야 이 법 위반 얼마인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어렵다고 내용이. 어렵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경합범 이런 말들이 형법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이제 공부가 충분히 됐으니까 나올 때가 됐다. 이제 이것도. 이렇게까지가 전과자예요. 전과자. 쉽지가 않죠. 근데 첫 번째 것만 잘 정리하고 있으면 나머지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우리 첫 번째 게 금고 이상 실형 선고받고 감옥 가는 거. 법도 안 중요하고 금고 징역. 감옥 가는 거는. 그리고 집행 종료, 집행 면제 플러스 3년인데 거기서 4가지만 정리하면 됐던 거. 만기 석방은 만기 석방 플러스 3년. 가석방은 가석방 플러스 잔영기 플러스 3년. 특별사면은 플러스 3년. 잔영기 면제고. 특별사면 플러스 3년. 집행 면제니까. 일반사면은 즉시 일반인 되는 거. 전과자가 아니라. 전과 기록 다 없애주는 거.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결격사유. 법도 안 중요하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선고유예는 결격사유 아니고. 선고조차 없는 거라서. 집행유예인지 선고유예인지만 잘 보시면 된다. 그리고 법이 중요한 건 벌금만. 이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중개사고 쳐야 된다. 그리고 액수도 3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상. 299만 원 결격사유 아니다. 그래서 벌금에 대해서만 경합범, 분리선고 하이한다. 이법 위반 얼마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취소랑 정지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취소, 이게 뭐죠? 날아가는 거죠. 자격 취소 그러면 자격증 날아가는 거. 등록 취소, 등록증 날아가는 거. 정지는 일만 못하게 하는 거. 자격 정지다. 자격증 그대로 있는데 일을 못하는 거. 이거죠. 취소, 정지 이렇게 있다고요. 대표적으로 간단하게 운전면허 취소 있죠? 운전면허 정지 있죠? 취소, 정지 이렇게 짝꿍처럼 있다고요.
운전면허 취소도 있고 운전면허 정지도 있고. 정지는 면허증 날아간 거 아닌데 운전 못하는 거. 자, 그럼 자격 취소 있겠네요. 자격증 날아가는 거, 자격 정지 있고 이렇게. 자격증 그대로 두고 일을 못하는 거. 등록도 취소가 있어요. 등록 취소. 등록증 날아가는 거. 등록 정지. 이렇게 있었으면 제가 이거 쓰지도 않았을 거야. 등록 정지를 업무 정지라고 불러요. 다 면허 취소, 면허 정지, 자격 취소, 자격 정지인데 등록 취소, 등록 정지가 아니라 업무 정지라고 부른다고요. 등록증 그대로 있고 일을 못하는 거를 등록 정지라고 안 부르고 업무 정지라고 불러요. 용어를. 좀 특이하니까 제가 한번 써본 거죠. 취소, 정지 이렇게 있는데 등록 취소, 등록 정지가 아니라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그렇게가 짝꿍이다. 짝꿍. 이제 취소가 더 심한 사고를 친 거죠. 취소나 정지는 뭔가 사고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되고 정지가 되는 거죠. 근데 취소가 자격 취소, 등록 취소가 더 심한 사고를 친 거다. 얘네들이. 취소. 자, 먼저 자격 취소. 자격 취소는 이렇게 돼 있죠.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못 봤어요. 응시 결격 사유. 그리고 등록 결격 사유도 돼요. 중복돼 있다는 얘기예요. 중복이 돼 있어. 얘만. 자격 취소 플러스 3년은 3년간 시험도 못 보고 3년간 등록 결격 사유 모두 못한다. 중개 보조원도 못한다. 자, 응시 결격 사유래요. 3년간 시험 못 봐요. 자격증 날아가면 3년간 시험 못 본다고요. 3년간 시험 못 보면 3년간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어요. 시험 못 보니까. 그럼 이 사람이 등록할 수 있어요? 안 돼. 어차피 응시 결격 사유만 돼도 어차피 등록은 안 된다고요. 자격증이 없으니까 등록이 안 되잖아요. 근데 등록 어차피 안 되는데 등록 결격 사유에 또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또. 왜 그러냐면 중개 보조원도 못하게 하려고. 제가 등록 결격 사유를 어떻게 이해하자? 넓게 이해하자. 등록 결격 사유가 등록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고요. 등록도 안 되고 뭐도 못한다? 중개 보조원도 못한다. 넓게 이해하자. 그래서 얘는 3년간 시험도 못 보고 3년간 중개 보조원도 못해요. 중개업계에 얼씬도 못해. 딴 거 하고 있어야 돼. 딴 거. 근데 부정행위 플러스 5년. 시험보다 컨닝해서 걸렸대요. 그러면 5년간 시험 못 보죠. 5년간 시험 못 보니까 5년간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어요. 5년간 등록 어차피 안 돼. 얘는. 어차피 등록은 안 돼요. 그럼 뭐 하고 싶냐면 이제 자격증 없어도 되는 거. 뭐죠? 중개보존. 중개보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등록 결격 사유는 아니니까. 등록 결격 사유가 아니니까 뭐 할 수 있다? 중개보존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등록 결격 사유면 중개보존도 못하는 거고. 차이가 있죠. 결론은 자격 취소 플러스 3년 얘만 이거 한 가지만 중복이 돼 있어요. 응시 결격 사유와 등록 결격 사유에 중복돼 있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이거 한 가지. 응시 결격 사유 따로, 등록 결격 사유 따로 다른 거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 중에 한 가지. 자격 취소 플러스 3년은 응시 결격 사유도 되고 등록 결격 사유도 되고 그렇게 돼 있어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파산자 시험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다. 응시 결격 사유가 아니니까. 자격증 취득을 했대요. 중개업의 종사는 못한다. 그래도 등록 결격 사유니까. 이게 따로따로 있는 거라고. 그 중에 한 가지만 빼고 자격 취소 플러스 3년만 응시 결격, 등록 결격에 중복돼 있다. 그거 한 가지만. 그 의미가 3년간 시험도 못 보고 3년간 중개 보조원도 못한다. 이런 취지예요. 자격 취소된 건 아주 심한 사고를 친 사람이에요. 웬만하면 자격증 안 날라가. 웬만하면. 진짜 아주 심한 사고를 친 사람이야. 자격 취소된 건. 그래서 3년간 시험도 못 보고 3년간 중개업에 아예 종사도 못하게 하는 거야. 얼씬도 못하게. 아주 그냥 심한 사고를 쳐서. 저거 뜨려면 얼마나 응? 저거 뜨려면 얼마나 큰 사고 쳐요? 아주 심한 사고를 쳐야 돼요. 아주. 그 심하다는 기준이 사유가 4가지가 있어요. 자격증 날아가는 사유가 4가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든지 아니면 뭐 이법 위반 징역 선고 받든지 자격 정지인데 일을 했다던가 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렇게 사유가 4가지가 있거든요. 그거 그 정도면 되게 심한 사고를 친 거. 웬만하면 자격증 안 날아가. 힘들게 땄잖아요, 우리가.
쇠가 빠지게 공부해서 간신히 붙었는데 홀랑 날아가는 일이 많지 않다. 심한 사고 친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중복돼 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문제는 자격 취소는 나중에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자격 취소가 나오면 무조건 거기다가 3년을 딱 더하시면 돼요. 3년간 응시 결격, 등록 결격이거든요. 자격 취소는 이유도 불문이야. 얘가 자격이 왜 취소가 됐는지도 안 중요해요. 무조건 3년 더하는 건데 등록 취소는 3년 더하는 것도 있고 안 더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이게 등록 취소가.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자격 취소 플러스 3년 있고 등록 취소도 플러스 3년이 있어요. 3년. 뭔가 사고 쳤으니까 취소됐고 3년간 결격 사유다. 3년 더한다는 건 3년간 결격 사유란 얘기예요. 이것도 이 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도 3년 더하면 3년간 결격 사유잖아요. 3년 더한다는 건 3년간 결격 사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제외되는 게 있어요. 제외. 3년을 안 더하는 거예요. 그냥 등록 취소만 하고 특이하게. 자격 취소는 그런 게 없다고요. 등록 취소만 이런 게 있고. 자, 첫 번째가 결격 사유. 그냥 적어볼게요. 두 번째 등록 기준 미달. 이건 사무소가 조금 잘못된 거 뭐 그런 거예요. 사무소가 판잣집인 거. 세 번째 개인 사망, 법인 해산 이렇게 있어. 사망 해산. 자, 이게 이유거든요. 이유.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 막 등록을 취소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다고. 등록 취소는 이 사람이 등록 취소가 왜 됐는지 이유를 보는 거예요. 이유. 이유가 이렇게 세 가지래요. 우리가 이걸 사, 기, 결 이렇게 불러요. 사기, 결혼 따왔어. 사기, 결. 이 세 가지를 이유로 해서 등록을 취소했다. 그러면 3년 더하지 말래요. 등록 취소까지만 하래요. 제외. 3년 더하는 거 제외. 등록 취소까지만 하고. 얘는 등록 기준 미달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사무소가 조금 잘못됐다고. 그거 등록 취소하고 3년 더해서 3년간 결격 사유 그러면 3년간 일을 못하는 건데 너무 심하다고요. 큰 사고 친 게 아니라고요. 사무소가 잘못됐으니까 등록 취소하고 사무소 다시 갖춰서 다시 하면 돼요. 얘는. 사망 의미가 없잖아요. 죽었으니까. 등록 취소하고 3년 더한들 뭐 할 거야? 부활이 안 되는데. 해산 죽었다고. 이거 흩어진 거. 장사가 안 돼서 흩어진 거예요. 중개사고 친 게 아니에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자발적으로 흩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등록 취소했대요. 경기 좋으면 다시 모여서 하면 되지. 만약에 3년을 더하는 순간에 3년간 결격 사유가 돼서 3년간 일을 못하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사고 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개사고를. 그래서 등록 취소까지만 하고 3년은 더하지 않겠다. 이거는. 근데 요거 이제 결격 사유 요거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요거 얘는 왜 3년을 더하지 않냐면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중개업 하다가 한정치산 선고를 받았대요. 자, 이게 뭔데요? 한정치산 선고 받으면 결격 사유가 발생한 거죠. 법원에서 선고했잖아요. 한정치산자. 내가 만약에 한정치산 선고를 받고 나서 등록 신청했대요. 등록이 안 돼. 근데 중개업 하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나중에 후발적으로. 그래서 이 사실을 2달 뒤에 알았대요. 등록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이건 법원이 하는 거잖아요. 시장군수구청장은 단 며칠 뒤라도 나중에 안다고 그 사실을. 그래서 이걸 이유로 야, 너 한정치산 선고 받았으니까 중개업 못해. 이걸 이유로 등록을 취소했대요. 아까 제가 결격 사유가 나중에 후발적으로 발생하면 바로 취소한다 그랬어요. 등록을. 그래서 3월 1일에 이 등록을 바로 취소해버린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두 가지를 당했어요. 한 사람이. 동일인이. 1월 1일 한정치산 선고, 3월 1일 2달 뒤에는 그것 때문에 등록까지 취소가 됐대요. 그것 때문에. 얘가 언제부터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나를 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3월 1일 등록 취소일, 등록 취소한 등록 취소일에 만약에 3년을 더해볼게요. 더한대요. 여기다가 3년을 딱 더했어. 저기다가. 그래서 2020년 3월 1일 3년 지났으니까 2020년 3월 1일 요때부터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안 돼. 왜 안 되냐면 2020년 3월 1일 요 날짜에도 이 사람은 뭔데요? 한정치산자야. 3년 지났다고 해서 정상인 된 게 아니잖아요. 계속 한정치산자인데 중개업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더 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한정치산 선고받은 거 이게 결격사유였다고. 이 결격사유를 이유로 해서 등록을 취소하면 거기다가 3년을 더하면 안 된다. 3년 지났어도 이 사람은 계속 결격사유니까 어떻게 돼요? 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등록 취소부터 3년 지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결격사유에서 그냥 벗어나면 된대. 이게 뭐냐면 한정치산 선고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취소 선고. 얘는 취소 선고 받을 때까지 계속 결격사유지 등록 취소부터 3년 지나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모순이 생기니까 더하면 안 돼. 일단 뭐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걸 지금 외울 게 아니라 등록 취소는 그 등록 취소한 날짜에다가 3년을 더하는 것도 있고 안 더하는 것도 있다. 자격 취소는 그런 게 없다. 자격 취소는 무조건 더한다. 3년을. 등록 취소만 더하고 안 더하고. 근데 그 더할지 안 더할지를 뭘 보고 판단하자? 이유. 이 사람이 왜 등록이 취소가 됐나? 이유를 보자. 이유가 사, 기, 결 세 가지라면 등록 취소하고 3년 더하지 않는다. 등록 기준 미달, 사망해사는 사고 친 게 아니에요. 중개사고 친 게 아니니까 3년 안 더하고. 결격사유는요? 3년 더하면 모순이 생기니까 3년 더하지 않고 그 결격사유에서 그냥 벗어날 때까지 결격사유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어쨌거나 사기결 세 가지는 3년을 안 더한다. 올해 문제는 이거였어요. 정답으로 나왔는데 어렵지 않아. 법인이 해산했대요. 법인이 해산해서 그것 때문에 등록이 취소가 됐대요. 법인 해산해서 그것 때문에 등록 취소. 그럼 얘는 등록 취소부터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OX? X. 왜? 이유가 해산이었잖아요. 사망 해산. 그러니까 3년을 안 더한다고요. 얘는 등록 취소만 하는 거지 등록 취소부터 3년간 결격사유 되는 거 아니다. 3년 안 더하니까. 이게 정답으로 나왔다고 그래요. 어렵나요? 어렵지 않다고. 등록 취소는 왜 취소가 됐나 이유만 보면 되니까. 이유만. 자격 취소는 너무 쉽다고. 이유도 볼 거 없이 그냥 무조건 3년 더 하는데 자격 취소는. 이게 이제 취소. 정지도 두 가지가 있겠죠. 자격 정지, 업무 정지, 등록 정지가 아니라 두 가지 비교를 해볼게요. 이제 결격사유에서 정지가 업무 정지, 자격 정지. 얘네들 차이점. 업무 정지는요, 누가 받는 거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받아요. 사장님이. 자격 정지는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직원이 받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달라. 업무 정지는 사장님이, 자격 정지는 직원이. 근데 또 차이점. 업무 정지,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중간에 그만둬요. 폐업. 나 그만둘래. 그러면 아직 기간이 남아있으면 남은 기간 동안, 요 남아있는 요 기간 동안 결격사유가 된다는 거죠. 이거 올해도 나왔었네요. 남은 기간 동안 결격사유. 근데 자격정지는요? 그 기간 동안 그냥 결격사유야. 그 기간 동안. 뭐 사무소를 그만뒀다 뭐 그런 말이 없어 그냥. 자격정지 받으면 그 기간 동안 결격사유. 차이점 느낌이 오시나요? 잘 안 오죠? 업무정지 볼게요. 자, 여기 업무정지. 최장 길면 6개월을 받아요. 정지를. 그래서 6개월을 받았대요. 정지 이제. 업무정지. 6개월 동안 일을 못하게 됐으니까 얘가 중간에 그만둔대요 그냥. 나 그만둘게. 폐업. 그럴 수 있어요. 폐업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 그만두려면 그만둘 자유가 있으니까. 근데 아직 기간이 남아있네요. 요 기간이 남아있잖아요. 경과가 안 됐잖아요. 요 남은 기간, 요 기간 동안 결격사유다 이렇게 돼 있어서 결격사유니까 재등록도 안 되고 딴 데 취업해서 일하는 것도 안 돼요. 남은 기간 동안은 결격사유. 폐업하면 남은 기간 동안 결격사유 되죠. 그럼 이제 문제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폐업 안 했대. 업무정지 받고 폐업은 안 했어요. 요 기간.
업무 정지받고 폐업하기 전. 결격 사유예요, 아니에요? 칠판을 잘 보세요. 결격 사유예요, 아니에요? 업무 정지는 폐업하면 남은 기간 동안만 결격 사유래요. 폐업하면 남은 기간 동안만 결격 사유다. 그럼 폐업하기 전은 결격 사유가 아니란 얘기네. 아니잖아요. 법에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폐업하기 전에는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얘는 업무 정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업무 정지 6개월 받았대요. 폐업을 안 했어. 그럼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부르죠? 업무 정지 받은 사람. 이렇게 불러요, 그냥. 불러주는 명칭이 달라요. 폐업하고 남은 기간은 결격 사유. 폐업하기 전, 폐업 안 했으면 업무 정지 받은 사람. 불러주는 명칭이 달라. 효과는요? 똑같아. 얘 결격 사유니까 일을 못해요. 중개 업무. 일을 못해요. 얘는 결격 사유 아닌데 업무 정지니까 일을 못해요. 업무 정지도 어떻게 일을 해? 정지 가만히 있어야지. 둘 다 일을 못해요. 일을 못하는 거 효과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효과는. 다만 불러주는 명칭이 다른 거지. 폐업하고 남은 기간은 결격 사유 이렇게 불러준대요.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폐업하기 전은 업무 정지 받은 사람 이렇게 불러주고. 효과는 똑같다. 어차피 일은 못해요. 일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왜 규정을 해놓은 거냐면 이 규정이 없으면 폐업을 하고 다시 하려고 할 거 아니야. 어차피 업무 정지 받고 폐업 안 했으면은 일을 못 하니까 상관이 없다고요. 일을 못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만두고 다시 하려고 한다고. 그만두고. 그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결격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폐업은 되는데 그 기간이 남아 있으면 결격사유다. 폐업하더라도 그 남아 있는 기간 동안은 일을 못 한다. 이런 취지로 해 놓은 거라고요. 폐업을 안 했으면 어차피 일을 못 하니까 결격사유로 규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업무 정지 받은 사람. 근데 자격 정지는 그런 게 없어요. 자격 정지 6개월 받으면 6개월 동안 결격 사유. 자격 정지 3개월 받았대요. 3개월 동안 결격 사유. 사무소를 그만두든 뭐 하든 상관이 없다. 어떤 차이가 있죠? 폐업.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비교해 보면 더 금방 차이가 드러나요. 이렇게. 자격 정지 6개월 받았대요. 이건 자격 정지예요. 그럼 자격 정지는 중간에 사무소 그만두고 뭐고 그런 게 없으니까 6개월 이 전체 기간 이만큼이 다 결격 사유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차이점이 분명히 드러나잖아. 업무 정지는 폐업하고 남은 기간 이만큼만 결격 사유. 자격 정지는 전체 기간 동안 결격 사유. 그렇게 되잖아. 어렵죠. 응? 업무 정지가 한 가지가 더 있어. 법인 업무 정지. 해볼게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걸 다 어떻게 외우냐고 우리가.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면 그냥 넘어가면 된다고. 문제는 쉽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자. 법인이 업무 정지를 받아요. 이제 법인으로 일을 하다가 업무 정지를 받는 거예요.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 사유 발생 당시에 있던 임원 또는 사원, 이사급들이 그 기간 동안 결격 사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두 가지 키워드만 잘 보시면 돼요. 사유 발생 당시예요. 처분 당시가 아니라 이거 두 번이나 정답으로 나온 적 있어요. 그리고 이사급이지. 고용인은 뭐였죠? 단순 직원이었잖아요. 고용인이 아니다. 높은 사람들, 이사급이어야 한다. 임원 또는 사원. 자, 먼저 이거 왜 사유 발생 당시인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것도. 시간적인 순서를 생각해 보세요. 요때 이제 사고를 친 거예요. 법인에서 사유. 그리고 이 사유를 적발을 해서 처분을 주는 거예요. 야, 너 이때 이 사고 쳤으니까 업무 정지야. 업무 정지 처분. 최장 6개월. 요때 업무 정지 받아서 6개월을 받은 거예요. 나쁜 짓을 할 때 A, B 두 명이 이사급이 있었어요. 그 후에 CD가 입사했어요. 그럼 처분 당시에는 A, B, CD 4명이 다 있어. CD는 나쁜 짓을 할 때는 없었는데 나중에 입사해서 처분 당시에는 A, B, CD 4명이 다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처분 당시다 그러면요? 안 돼. 왜 그러냐면 A, B, C, D 4명이 모두 다 결격 사유로 묶이잖아요. 뭐 억울한 사람이 있잖아. 누구? CD. 얘네들은 나쁜 짓을 할 때 없었는데 처분 당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격 사유로 묶이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조문이 사유 발생 당시라고 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할 때 있던 그 의미만 이해하면 사유 발생 당시가 나쁜 짓을 할 때
A, B 너희들만 결격 사유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만약에 사유 발생 당시에 E, F 두 명이 더 있었대요. 근데 얘네들은 고용인이었대요. 그냥 직원이었어요. 직원. 아니다. 사유 발생 당시에 있었어도 고용인, 직원들은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거니까 죄가 없다고요. 고용인은 단순 직원이잖아. 위에서 시키니까 그냥 한 거지. 이사급들, 높은 사람들만 결격사유다. 그래서 키워드가 이렇게 돼 있다고요. 사유 발생 당시 임원 또는 사원. 처분 당시 X, 고용인 X. 이렇게가 결격사예요. 우리 책에는 되게 간단하게 돼 있지만. 한번 책을 볼게요. 38페이지에서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봤었고 양가로 3번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세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파산자. 파산자. 복권되면 결격사에 벗어난다. 복권되는 거 두 가지였는데 당연복권, 신청에 의한 복권. 당연복권 10년 지나면 되고 10년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면책 결정 받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면책 결정, 당연복권. 그리고 복권 결정 받으면 복권되는 거고 법원에서 그렇게 결정해줘야 결격사에 벗어난다. 파산자가 빚을 다 갚았다.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법원에서 시작한 건 법원에서 끝내줘라. 이렇게 했던 거고. 양가로 4번 금고 또는 징역이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 종료된 날부터 3년 경과되지 않은 자. 금고 또는 징역형 실형 선고받고 집행 면제된 날부터 3년 경과되지 않은 자. 자, 집행 종료에 두 가지가 있었죠. 만기석방, 가석방. 그리고 만기석방은 만기석방 플러스 3년. 가석방은 가석방 플러스 잔영기 플러스 3년. 밑에 있는 집행 면제는요. 특별 사면과 같은 거라고요. 특별 사면, 집행 면제 플러스 3년. 잔영기는 면제고 일반 사면은 즉시. 원래 그런 내용도 다 있어요. 예. 입문서니까 그냥 간단하게 있는 거지. 39페이지에서 양가로 5번 금고 또는 징역형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집행유예 결격사유 유예기간 동안만 선고유예 X 선고유예는 아니고 집행유예가 유예기간 동안. 그리고 양가로 4번과 양가로 5번을 봤더니 법을 안 써놨잖아요. 법이 안중요하니까. 근데 양가로 6번은 벌금이다 보니까 법을 적어놨네. 공인중개사법 이게 2법. 벌금만 법이 중요하다고요. 금고, 징역, 집행유예는 법이 안 중요하고 그리고 액수도 중에서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받고 3년 경과되는 한 자. 돼 있고. 그 다음 양가로 7번은 자격 취소 플러스 3년. 3년간 응시결격, 등록결격이니까 밑에 내용이 그거죠. 자격 취소 3년간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고 시험 못 보니까 또 3년간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고 왜? 등록결격사이니까 요것만 중복돼 있다. 이유 불문. 왜 취소가 됐나? 왜 자격이 취소가 됐나? 이유 안 중요하다. 이유 안 중요하고 양가로 8번은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자격 정지 누가 받는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증 있는 직원이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결격사유. 6월이면 6월, 3월이면 3월. 사무소 그만두건 뭐하건 상관이 없다고요. 자격 정지는 그 기간 동안. 양가로 9번 등록 취소 플러스 3년이죠. 근데 등록 취소는 뭐가 중요하다? 이유가 중요하다. 이유가.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등록증 양도되어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런 거 이유로 등록 취소면 3년 더해서 3년간 결격 사유예요. 뭐는 아니다? 사기결. 사기결. 사기결 세 가지라면 등록 취소하고 3년을 안도하겠다. 사망의 산, 등록 기준 미달, 결격 사유 세 가지 아까 칠판에 적어드린 거. 그래서 등록 취소는 뭐가 중요하다? 이유가 중요하다. 이유가. 3년을 더하는 것도 있고 안 더하는 것도 있으니까 등록 취소가 나오면 앞에 이유를 봐야 돼. 이유를. 이유가 사, 기, 결. 그럼 3년을 안 더한다. 다른 건 더하고 거기까지만. 양가로 10번은 업무정지 처음 받고 폐업 신고한 자. 폐업 신고 동그라미죠. 업무정지다 보니까 폐업이 나오잖아요. 아까 자격정지는 자격정지 기간 동안 결격사유고 업무정지는 그 기간 동안이 아니라 폐업 신고한 자. 그만두면 남아있는 기간 동안 결격사유가 되는 거예요. 가로 내용은 업무정지 기간은 폐업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폐업했대요. 폐업해도
요 기간은 진행한대요. 그래서 요 기간 딱 지나면 벗어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이 가로 내용이 없으면 폐업하면 그냥 죽을 때까지 결격 사유야. 그 기간이 경과가 안 되면. 그죠? 폐업해도 요 기간은 지나기 때문에 경과하기 때문에 다 지나면 벗어난다. 그래서 그거를 짬뽕시키면 남은 기간 동안 결격 사유가 되는 거예요. 남은 기간 동안. 폐업하면 그럼 남아있는 기간 동안만 결격 사유다. 그 기간 지나면 벗어나게 되니까. 폐업하면 남은 기간 동안. 그런 의미고. 그래서 키워드가 폐업이다. 업무 정지는 폐업. 자격 정지는 그 기간 동안. 차이점. 양가로 11번은 법인 업무 정지. 법인이 업무 정지 받으면 키워드 두 가지를 한번 동그라미를 칠해보세요. 양가로 11번에서 키워드 두 가지를. 사유 발생 당시. 처분 당시 X. 사유 발생 당시. 또 누구? 사원 또는 임원 키워드. 누구 아니죠? 고용인. 고용인 X. 직원들이 아니다. 이사급들. 사유 발생 당시에 있던 이사급들이 그 기간 동안 결격 사유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 12번은 독자적인 사유가 아니네요. 법인은 아까 결격 사유 두 가지로. 법인 자체에 있어도 결격 사유고 임원, 사원, 이사급들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결격 사유 있으면 그 법인도 결격 사유 했던 거잖아요. 임원, 사원, 이사급에게 결격 사유 있어도 그 법인이 결격 사유다. 그런 사유니까 11번까지가 독자적인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다고 결격 사유가. 어떻게 외우냐고. 저도 간신히 외웠다고. 쉽지 않다고 이거.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넘어가면 되고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풀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이 정도만 설명을 드렸어도 이해가 되면. 다음 주에 한번 풀어볼게요. 기출문제를 한번 해서 되고 여기까지만 하고 한번 오늘 한 거 좀 정리를 해보면요. 오늘 법인 등록 기준이 중요했었는데 법인 등록 기준 총 6가지가 있고 4가지는 공인중개사로 등록하는 거 등록 기준을 응용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공인중개사 관련 요건. 대표자, 사장님은 공인중개사, 대표자 제외 빼고선 임원, 사원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일 것. 그렇게요. 대표자 제외하고 산정한다. 근데 실무교육은 대표자 포함해서 전원 다 받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된다고. 공인중개사 몇 명인지 산정하는 것과 실무교육 헷갈리면 안 돼요. 실무교육은 대표자 포함해서 전원 다 받는 거. 이사급들이라면. 자격증이 없어도 임원, 사원, 실무교육 받아라. 실무교육, 실무 1이니까 1년 이내. 그런 건 내용 다 똑같은데. 사무소도 똑같다 그랬고. 건축물 대장이 기재가 된 거 되고 기재가 안 돼 있어도 준공검사 사용 승인 받은 거 되고 가설 건축물 안 되고 무허가 건물 안 되고 사용권도 넓게 인정되고 임대차, 사용대차 다 된다. 법인도. 그리고 결격 사유 2가지로 검토해서 법인 자체도 없어야 되고 이사급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우리가 배운 이 결격 사유가 있으면 등록이 안 된다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2가지는 응용이 안 되는 거.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자본금은 법인 만들 때 필요한 돈 5천만 원으로 법인을 만든 다음에 그렇게 만든 법인이 중개업할 때 보험 드는 건 2억 이상, 보험금은 2억 이상,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 상법상 회사니까 주식, 유한, 합자 1명, 협동조합 다 돼요.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 되고 안 되는 거. 사단법인 안 되고 재단법인 안 되고 사회적 협동조합도 안 되고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도 안 돼요. 비영리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되는 거라면 무조건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 안 되는 거는 그냥 안 되는 거고 비영리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안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등록 기준은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법제 14조에 규정된 거. 그거 이외의 거를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법인은 하는 일이 정해져 있으니까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그거 이외의 걸 적으면 안 되는 거지 그걸 무조건 다 해라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그래서 중이 중개업이고 2가 이사 도비업체 소개하는 거. 이사업, 도비업은 안 된다. 소개하는 것만. 분이 분양대행 업도 된다 그랬죠? 되는 거에다가 업을 붙였다고 X하면 안 되는 거니까 분양대행 되는데 대상물을 봐야죠. 뭐만 된다? 주택, 상가만, 토지 분양대 X, 농업용 건축물 X, 공장 X, 주택, 상가만. 그리고 관이 관리대행인데 얘가 제일 특이한 거, 말이 짧은 거, 제끼는 거, 임대업 X, 관리업 X. 그러나 임대관리 된다 그랬어요. 말이 4글자는 짧지 않잖아. 관리대행 되는 거고요.
말이 짧은 것만 제끼는 거고. 그리고 상담, 컨설팅,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컨설팅만 되는 거고. 그리고 경이 두 가지가 있어서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 프랜차이즈업, 누구를 상대로?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프랜차이즈 회원으로 모집하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를. 그리고 경매, 공매 관련 업무. 누가 못한다? 중개인이 못한다. 옛날 복덕방 하시는 분은 경매, 공매 관련 일은 못한다. 그래서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경매, 공매 할 수 있다. X. 안 된다. 중개인이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법인 등록 기준이고, 그것만 된 거고, 결격 사유는 방금 봤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한번 복습 차원에서 문제를 좀 풀어보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까지가 어려워요. 내용 어렵잖아요. 다음 주부터는요, 정말 너무 쉬워. 너무 쉬워.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 어려운 거는 잘 푸세요. 이거 결격 사유 문제 안 틀린다고. 등록 기준 문제 안 틀리세요. 쉬운 것들을 문제를 조금 꽈서 나오니까 엄청나게 틀려요. 쉬운 것들을. 우리는 나중에 되면 그래요. 공부가 1년 동안 돼서 잘 되어 있어도 실제 시험장에서 쉬운 거를 실수를 많이 하신다고. 어려운 거는 잘 푸시는데 쉬운 걸수록 더 꼼꼼히 잘 보셔야 돼요.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